지난해 11월 27일이죠. 더 튼튼한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바로 오늘 실현되는 날입니다. 기쁜 날 사회를 맡은 경기도청 뉴스미디어 팀장 김묘성입니다. 경기도는 도서 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 환자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이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응급 의료 전용 헬기를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 응급 환자 발생 시 경기소방재난본부와의 협업으로 소방 헬기를 활용해 응급 환자를 이송하고 있지만 응급 의료 전용 헬기 도입에 맞춰 중증 외상 환자를 적시에 이송해서 외상 사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군 공공청사 및 학교 운동장을 닥터 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협약을 통해 먼저 경기도는 소방 시스템과 연계하여 권역외상센터와 24시간 닥터 헬기 운영을 지원하고,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은 닥터 헬기 등을 이용한 중증 외상 환자 이송 시 학교 운동장 개방 활용에 적극 협조하며, 마지막으로 아주대학교 병원은 권역외상센터와 24시간 닥터 헬기를 운영하여 중증 외상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외상센터장 이국종입니다. 저는 그 민간병원에서 근무를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 외상센터는 경기 남부권역 외상센터로서 우리 경기도민과 그리고 국가의 기본적인 그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기본적인 그 국가적인 자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좀 더 선진화된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한 전문 치료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항공망을 구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루어내기가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어려운 과정에 있어서 모든 걸 잘 돌파해낼 수 있도록 아낌없이 그냥 말씀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세심하게 정말 모든 지원을 다 해주신 도지사님께 다시 한번, 이재명 도지사님께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런던 같이 오래된 몇백 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들이, 유럽의 대부분 도시들은 헬기를 이용한 항공망을 구축함에 있어서 착륙 장소가 거의 도심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착륙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학교 운동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연간 저희 병원에서만 1,500번을 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학교 운동장을 제일 많이 착륙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선생님들이 수업하다가 말고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운동장으로. 가끔씩은 나와서 보여주면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본 적도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도 뭐라 그랬냐면 저 학생들 중에서 나중에 우리나라를 지키는 대영 제국을 지키는 소방대원이 나올 거고 저기서 의사와 간호사가 나올 거고 저런 사람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본적으로 생명 존중의 그런 사상을 뿌리 깊게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교육보다 더 중요한 현장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대영제국을 바치는 힘이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저는 그런 걸 갖다가 한국에서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현실의 벽에서 막혀서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런 선진화된 한국에 그냥 대한민국이 선진화된다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걸 어떤 정치적 캐치프레이즈로만 가는 게 아니고 그걸 실질적으로 행정 단계에서부터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신 도지사님께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된 거는 어떤 하루 만에 이렇게 온 결정이 아니라 지사님께서 여기까지 끌어오시기까지 굉장히 많은 백그라운드가 있었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 것들에서 저희가 선진사회로 나가는 기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협약식 딱딱하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좀 하실 말씀들도 좀 하시고 또 새롭게 이 관련돼서 제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24시간 응급 헬기, 응급 의료 헬기 운영이라고 하는 게 참 너무 당연한 일인데도 정말로 장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일 큰 건 아까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민원. 밤에 그 시끄럽게 헬기 소리 들리냐, 잠을 어떻게 자란 말이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고, 또 밤에 위험하다, 이런 반론도 있어서 주간에만 운영하자, 이런 주장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이나 안전의 위협은 낮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군인도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죠. 소방이나 의료 이런 것들도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도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약간의 불편함을 좀 인내, 감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게 저는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사는 세상에 우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존중해야 존중받지요. 타인의 생명을 존중해야 나의 생명도 나의 가족의 생명도 존중받을 수 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 오셨는데 제가 오늘 특별 지시 하나를 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원래 소방 안전을 담당하는 특히 이제 응급 구조를 담당하는 일은 소위 이제 형법적으로 보면 긴급 피난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사람이 목숨이 위태로운 긴급한 상황에는 예를 들면 뭐 그걸 피하기 위한 일정한 행위들을 해도 되거든요. 타인의 주거에 좀 침입해도 되는 거고, 좀 재물 손괴를 좀 해도 되고요. 예를 들면 어디 그 근처에는 헬기가 내릴 곳이 없는데 어디 큰 회사 운동장이 있더라. 근데 잠겨 있어요. 일요일이라서. 근데 거기밖에 내릴 데는 없고, 예를 들면 뭐 구급차로 이제 이송하게 될 경우에는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 뜯고 들어가도 됩니다. 뜯고 들어가서. 그럼 원래는 이제 뭐 재물 손괴에다가 뭐 건조물 침입죄 뭐 이런 게 막 걸릴 수 있는데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에. 긴급 피난이라고 하는 제도도 있으니까. 지금 이제 협약된 공공기관 또 학교 이런 데를 기본적으로 이용을 하되 전체적으로 우리 소방관 구조대 쪽에 좀 지침이나 지휘 좀 이런 거 만들어서요. 그게 없는 곳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피난의 형태로 필요한 곳에 착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하도록 하시죠. 그리고 혹시 거기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우리 도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법률상 분쟁이든 배상 문제든 모든 거는 다 도에서 책임을 질 테니까요. 과감하게 착륙장을 확보하도록 하시죠. 꼭 그러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무슨 불을 끄러 갔는데 차가 막혀 있어가지고 차 빼려고 하다가 기스 나면은 그 물어주느라고 고생하고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소송에 막 송사에 얽히고 하니까 결국은 소방본부에서 책임을 지긴 하지만 분쟁이 귀찮으니까 피곤하니까 이제 그걸 좀 피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생겨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그런 거 무시하고 필요한 거 하고 모든 조치는 다 도에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계점 확보 문제도 이런 차원에서요. 우리가 협약되지 않은 곳 확보하는 거는 과감하게 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가다가 저기 저 좋은 자리 있네. 저기 내립시다. 그래 내리세요. 소방하고는 연계가 돼 있으니까 구조대가 차단하고 확보하면 되니까요. 예, 그럼 뭘 고맙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를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런 것들도 또 시민들이 겪어야 생명이란 참 존귀한 거구나. 또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노력하는구나. 정부가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정부의 신뢰도 높이는 길이기도 하고요. 시민의식을 좀 이렇게 높이는 길이기도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일부러라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약간 무리해가지고. 생명처럼 중요한 게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네. 지사님께서 그 현장에 저 깜짝 지금 또 놀라게 되는 건 저희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그런 현장 상황을 웬만한 현장 대응보다 더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여태까지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세요. 없는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영 안 되면 뭐 논밭에 내리면 농작물 훼손될 거 아닙니까? 그냥 내리세요. 그러잖아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 농작물 물어주면 되죠. 뭐. 복구하고,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소방 쪽에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그거는 헬기 탄 쪽에서 할 수는 없는 거고, 현장에 간 소방대가 좀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놓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과감한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방침을 주셔서 저희들 직원들 현장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네. 책임성도 강화되겠지만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응급의료 체계가 24시간 운영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아마 여러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도지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여태까지 어떤 그냥 단순하게만 보면 헬리콥터가 착륙하는 지점에 대한 문제, 그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가야 될 그런 데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저희가 실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실제로는 우리 국가기관인 모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모 시청에 내려앉으려고 해도 같은 공직자분들끼리도 우리 소방대원들한테 나중에 민원이 들어가고 그래서 공직자분들끼리도 그 잔디밭에 못 앉게 했거든요. 잔디 훼손된다고요. 예, 잔디가 저희가 전에도 실제로 한번 그래요, 거기 실제로. 네. 예, 앉았다가 가고 나면은 거기 헬기 배기가스가 좀 뜨겁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잔디가 이제 누렇게 죽는다고 해서 같은 공직자분들끼리도 협조가 안 되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사님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분명히 행정적으로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소방대원들이나 저희들이 기동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충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지사님. 제가 경기도 소방대 총지휘관인데 제가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으니까요. 과감하게 잘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본부장님도 지침이나 이런 거 하나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조대한테는. 그 사실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예? 누구는 죽어가는데 잔디 죽는다고. 황당한 일이죠.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 현실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부터 좀 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 소음, 이것 되게 우리 공직자들 민감한데, 그렇게 너무 예민하게 대응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아파트 단지들에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민원이 있더라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원래 병원 근처에 있으면 편익도 있는 대신에 불편함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편익만 찾고 불편함을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뭐 최소화하도록 노력은 하는데 일부러 뭐 시끄럽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저번에 이제 우회하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뭐 소음 때문에 우회한다고 그래서 우회하는 사이에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무시하고 최대한 빨리 도착하도록 하되 민원에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혹시 오늘 또 아까 보니까 무슨 병원에 헬기장을 하나 만들자 뭐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해보시죠. 하는 김에 뭐. 저희가 경기도에서 의료를 가장 중심적으로 공공의료 섹터에서 책임지고 있는 또 중요한 축들이 의료원들이 있습니다. 의료원에서는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이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미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항공망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의료원 전체가 굉장히 크게 활성화되는 효과를 저희가 이미 경험한 바가 있고요. 그 외에도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의료원들이 점차 항공망으로 묶여가면서 경기도 전체가 안전한 항공망으로 묶여서 중증 외상 환자분들이 어디서 다치더라도 최대한 빨리 항공이송을 통해서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돼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중심적인 역할을 각 지역에 있는 의료원들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전체적인 업그레이드를 해가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지금 좀 전에 또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또 현실적인 얘기이기도 한데요. 아마 민원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이런 민원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파일럿분들이 환자 이송이 아니고 뭐 환자 이송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좀 이렇게 참겠는데 훈련 비행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경기소방항공대 파일럿분들만 해도 정기적으로 계속 야간이라도 훈련 비행을 하지 않으면 긴급 재난 상황 시에 긴급 환자 발생 시에 대응을 하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저희 병원 옥상 헬기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게 27 곱하기 27m인데 그게 이견 듣기에는 좀 커 보이지만 하늘에서 보면은 정말 새끼 손톱보다도 작습니다. 이게 거기에 계속적으로 내려앉을 수 있는 그런 훈련 그리고 또 하나는 지사님께서 저희들한테 또 저희 목숨을 구해주는 거나 다를 바 없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항공망을 그저 민원 때문에 헬기 항공로를 우회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단순한 우회가 아니라
제가 헬기가 이착륙할 때 특히 착륙할 시점이 되면은 바람을 약간 안고 착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냐면 그때그때 순간적인 방향의 풍향에 대비해서 헬기 착륙 방향이나 어프로치하는 방향을 한 가지 지점으로만 고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믹하게 계속 바람의 방향은 변하기 때문에 항상 그 소방대원들이나 소방 파일럿들이 그 바람을 안고 착륙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부터 어프로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공로라는 건 정해져 있지가 않고 그런 거에서도 또 여러 가지를 많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사님. 그래서 저희가 원래 그 회전익 항공체의 특성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분명한 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하는 게 런던 같은 시에서 출동하는 거에 비해서 출동 건수가 제가 5분의 1도 되지를 않고요, 사실은. 그리고 분명한 거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런던 전체가 안전하게 지켜진다는데 런던 시민들이 더욱더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진화된 사회로 정말 가려면 선진화된 경기도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시도로 확산되는 저희가 제일 앞장을 서고 있는 게 저희 경기도의 입장인데 저희 경기도에서 정말 잘 돼 나가서 대한민국 사회가 더 나아지는데 기틀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거는 좀 어떻습니까? 사실 고속도로 교통사고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는 뭔 일이죠? 아닙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차단하고 그냥 있다고요? 완전히 차단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 고속도로보다 좀 더 좋은 게 사실 독일 같은 데는 아우토반이라고 하더라도 저 이송을 전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서 고속도로 그 한국도로공사 직원분들하고 상황실 직원분들하고 만나는데요. 그 점점 활성화되고 그렇게 있습니다.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왜 고속도로가 중요하냐면 고속도로 자체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앰뷸런스가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고속도로 바로 옆에 병원이 있더라도 그렇죠. 거기서 그렇습니다. 톨게이트까지 나갔다 오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서 항공망을 통해서 이송하는 게 훨씬 빠르고 한국이 오히려 유럽의 웬만한 고속도로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다들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일단 넓고 그리고 중간에 휴게소들도 한국이 비교적 잘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의 웬만한 고속도로보다도 그런 항공망 구축하기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에도 우리 구조대가 출동을 하죠. 구조업무는 기본적으로 구조대가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과거에는 이제 그 고속도로 구급대가 나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 현재는 저희들 체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방향 출동하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응급 헬기가 갈 일은 많지 않다고 그러신 거네. 그게 교통 차단 때문에 시끄러울 것 같긴 한데요, 그죠? 사실은 교통사고가 좀 얼마 전에도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사고 났을 때 그래서 저희가 그냥 아예 강화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차들이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또 대형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이렇게 통제가 됩니다. 상당히 그 자체만으로도 고속도로가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고 강화에서 들어 올려가지고. 저희가 그냥 강화에서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옆에 병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속도로에서 빤히 보이는 지점에 병원이 있어도 거기까지 교통사고는 또 꽉 막혀버리죠. 막히기도 할 뿐만 아니라 톨게이트까지 앰뷸런스가 빠져나갔다 다시 도심을 관통해가지고 거기 병원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그러겠네. 사실은 그 항공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그것도 좀 유용하게 잘 쓰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안성병원하고 이천병원의 병원 내 헬기 착륙장 만들자는 얘기는 어떻게 됐어요? 예, 지금 안성병원과 이천병원의 헬기 정식 착륙장이 아닌 그 임시 착륙장으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혹시 위험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좁아서? 그러니까 안성병원은 부지가 충분히 되는데 이천병원이 부지 문제가 조금 좁아서 그걸 지금 좀 제대로 배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성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그 의료원 안쪽에 지금 병원 안쪽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천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 바로 건너편에 소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천 소방서가 있습니다. 소방서에 내리는 걸로. 그래서 이천 병원과 소방 사이에 앞에 왕복 6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위에 그게 계속 지금 말씀드렸던 그 고가 그건 헬리패드입니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좀 그렇고. 아마 그게 한 200몇십억 이래서. 근데 그게 그 전에 이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50억까지도 50억 정도면 또 하신다고 그게 아마 예산 뽑기에 따라서 아마 저는 굉장히 이렇게 보수적으로 해서 정말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헬기만 앉을 수 있는 정도 구조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또 하다 보니까 또 여러 이제 그 곳에서 뭐 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다 보니까 예산이 올라가서 그렇지 전임 이천 시장님께서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50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셨었고요. 일단 그렇게 되면 그거는 나중에 큰 우리가 검토하고 랜드마크가 될것 생각하고 같습니다. 예. 말고 이제 지금 임시 착륙장 예, 그거는 저기 지금이라도 안성병원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완성은 될 것 같고 예, 좀할 이천이 수가 있는데 옛날 부지라 좁아서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이천은 그 안에 내려앉기는 좀 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때? 예, 방향을 지금 그 배치 부분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안성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이천병원은 부지가 좁은 관계로 그 지금 거기서 가능한지 안 하는지 한 번 더 판단해 보고 이천이 지금 헬기 청화질이 많다는 거죠. 이천하고 셔틀링이 돼서 많이 한다는 거죠. 예, 이천하고 셔틀링이 되면서 2010년도 대비 2010년도까지는 저희가 그 헬리콥터로 이천을 가지를 않았었습니다. 근데 2011년에 경기도에서 처음에 석회용 프로젝트 시작하면서 항공망을 구축을 했는데 2010년도 대비 2018년에 그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가 거의 10배 가까이 늘었고요. 그리고 이천 지역에서 이천 의료원이 그 거점 병원 지역의 중심 지금 병원 어디에 의료기관이 있습니까? 됐는- 지금은 저 개천 쪽에 개천에 있습니다. 하천에? 예. 일단 그 병원 거기까지- 안에 착륙하는 걸 한번 해보자. 예,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개천까지 오는데 사실은 의료진의 손을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일단 국장님이 한번 평가해 보시고요. 아까 사전 얘기는 이천 의료원도 부지 안에 착륙할 수는 있겠다. 뭐 그렇게 얘기는 하던데 제 생각에는 좀 옛날 부지라서 위험하지 않을까 좁아서. 어쨌든 그것도 너무 위험하게 만들고 곤란하고 하여튼 잘 검토해 보십시오. 네. 자 그러면은 혹시 다른 말씀하실 거 없으신가요? 우리 이 교수님 충분합니까? 사실 지금 그 지상의 마리 헬기장이 지상의 그 헬기 착륙 면적이 11 곱하기 17m입니다. 11m 곱하기 17입니다. 근데 거기 그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약간의 어프로치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지만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바로 옆에 그냥 차들 서 있고 그런데 그냥 내려가는 거고 이 회전식 항공기의 특성이 사실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거의 현실적으로 그 앉을 수 있는 바닥 지면만 확보가 되면 위에 상공에 고압선이 지나가지 않는 한 어디든지 착륙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천 의료원도 부지 내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입니다. 예, 부지만 확보되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확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러죠. 좁아서. 확보가 사실은 될 것 같습니다. 더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같이 의논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게 뭐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시설물을 좀 옮기든지 뭐 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계속 확대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해보죠.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빈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수님 찍고 싶어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 보니까는 교수님께서 또 이재명 지사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환영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 결정이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 지사님 같은 경우도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도 이게 그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 도민 여론 같은 것도 생각하고 뭐 한마디로 저 표 같은 걸 생각을 하면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소지가 많은 거에 대해서 사실 이런 과감한 결정 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랫동안 설명을 드려도 이게 썩 쉽지가 않았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앞으로 이건 그러니까 단순히 물론 이렇게 하면 환자 한 명 한 명의 생존율도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제가 더 크게 생각을 하는 건 이거는 그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예.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 같아요. 분명한 방향성을. 아하. 그러니까 약간의 이 정치권에서 좀 어렵고 그런 게 있지만 이런 식으로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을 좀 설득도 하고 지역 주민을 만나서 직접 설득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라도 한국 사회가 선진화돼서 나가는 이런 방향성을 제시한 것 같아서 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은.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게 필요하다고 의료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사실 뭐 경기도민이 1000만인데 그 중에서 중증외상 환자가 사실 몇 명 발생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나머지 모든 대다수의 그 경기도민을 다 생각을 하면은 이게 결정 내기가 쉽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건 도민에 대한 이건 분명한 방향성을 갖다가 우리 경기도가 선진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겠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단순히 의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선진화된 방향으로 나가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뚫고 나가는 거죠. 예. 이런 좀 과감한 결단이 내려진 걸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예. 네, 교수님처럼 이게 이 분야에 잘 아는 분이 국회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법률도 만들고 예산도 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치권에서 교수님한테 러브콜도 좀 가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보면 이게 의료계 내에서도 제가 정치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예. 저보다는 이제 좀 더 이런 정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신 분께서 이쪽을 좀 잘 들여다봐 주시고 우리 저희 도지사님 같은 분들이 좀 잘 도와주시면은 예. 그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